때는 단백질과 지방의 소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최종 분해가 돼서 융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입 안에서 일단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가 처음으로 나오는 곳은 바로 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나오는 펩신이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죠. 첫 번째로. 그래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단백질보다 작은 단백질로 만들어냅니다. 자, 이 위의 구조를 좀 보면 위 내벽에 보면 약간의 주름이 있고 이 주름 안에 보면 이렇게 샘이 있습니다. 위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염산이나 그리고 이런 펩신, 그러니까 펩신오겐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긴 하는데 펩신 성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단백질이 있을 때 단백질은 약간 입체 구조의 상태인데 그림을 좀 간단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위샘에서 일단 그 펩신오겐의 형태로 나와서 펩신으로 바뀌게 되면 이 펩신이 단백질을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인 폴리펩타이드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폴리펩타이드가 융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폴리펩타이드를 좀 더 작은 형태로 쪼갤 수 있는 물질이 바로 이 위아래에 있는 이자에서 분비가 되게 됩니다. 이 이자에서 나오는 물질이 바로 트립신, 폴리펩타이드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바로 트립신입니다. 이 트립신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인 다이펩타이드와 트라이펩타이드 형태까지 만들어주게 되죠. 그래서 이 다이펩타이드와 트라이펩타이드가 소장으로 오게 되면 여기 부분에서 다시 쪼개져서 아미노산이 될 수 있는데, 자, 그 전에 다이펩타이드와 트라이펩타이드의 이름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인가 예전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다이라고 하는 것은 2개, 트라이라고 하는 것은 3개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2개인 이런 상태를 다이펩타이드다라고 말을 합니다. 펩타이드 결합은 하나인데 아미노산은 2개죠. 그러니까 이것의 이름은 아미노산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죠. 아미노산이 3개가 되니까 트라이펩타이드, 3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다이펩타이드는 아미노산 2분자가 결합을 한 것이고 트라이펩타이드는 아미노산 3분자가 결합을 한 것이라면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폴리라는 것의 의미는 많다, 여러 개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노산 여러 분자가 결합한 형태를 그러니까 단백질보단 조금 더 작은 형태의 단백질을 폴리펩타이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폴리펩타이드를 분해하는 것이 바로 이자에서 분비가 되는 트립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오게 되면 이 다이펩타이드와 트라이펩타이드를 공격해서 이 융털로 흡수될 수 있는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펩티데이스가 됩니다. 펩티데이스. 자, 그래서 이 지금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게 되면 흡수가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위에서 펩신, 이자에서 트립신, 그다음에 소장에서 펩티데이스 이 3가지가 나와서 결국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정리해 보자면 일단 화학적 소화, 효소가 나오는 곳은 위액, 위샘의 위액에 들어있죠. 펩신이 나와서 폴리펩타이드라고 하는 작은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다시 이자, 이자 샘에서 이자액이 나오면 거기 안에 트립신 성분이 이 소장,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12지장 쪽으로 나와서 이것을 다이펩타이드나 트라이펩타이드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럼 이것이 다시 소장, 그 아래쪽에 이제 공장 부분 쪽에 오게 되면 여기 장샘의 장액 안에 들어있는
펩티데이스가 아미노산으로 쪼개서 이것이 용톨로 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지방의 소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는 유일하게 딱 한 군데에서만 분비가 됩니다. 입도 아니고 위도 아니고 바로 그 아래에 있는 이자, 네, 여기에서 췌장이죠. 그러니까 췌장에 고장이 나면 지방의 소화가 거의 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액 안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가 지방을 분해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을 분해하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 부분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단위가 글리세롤 한 분자, 이 파란색 부분과 지방산 세 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단위는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맞는데 실제로 우리가 소화를 해서 분해가 돼서 융톨로 들어갈 때의 형태가 무엇이냐를 물어봤을 때는 글리세롤 한 분자와 지방산 세 분자가 아니고 일단 이 반드시 물이 필요합니다. 가수분해 효소로 알려져 있는데 이 라이페이스가 물이 첨가된 가운데 거기에서 분해 작용을 해서 이것을 쪼개면 여기 두 부분만 쪼개고 여기 부분은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 부분을 모노 글리세리드, 그러니까 지방산 한 분자가 결합되어 있고 모노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개의 의미를 갖고 있죠. 모노드라마, 뭐 이거 혼자 하는 뭐 드라마가 있죠. 모노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리세롤 부분도 갖고 있어서 이것을 모노 글리세리드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쪼개지는데 이 형태로 융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줄의 형태이기 때문에 약간 길어 보이긴 하지만 융털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굳이 여기를 자르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가 바로 지방의 최종 분해산물이다라고 볼 수 있죠. 기본 단위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이지만 지방의 최종 분해산물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 유일하게 이자에서 나오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소장, 네, 그 12지장 부분에서 분해가 일어나게 되죠. 라이페이스가 만들어지는 장소는 이자이고 이 지방이 분해되는 장소는 이자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12지장, 소장에서 분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최종 분해산물로 쪼개지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다시 좀 보면은, 조금 그림을 잘 보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고, 여기 부분이 소장의 일부인 12지장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이자가 되죠. 이자를 잘 보면은 녹색 부분에 이렇게 소화관이 있습니다. 이 관을 통해서 이 소화액이, 이자액이 분비가 되게 되죠. 이걸 통해서 라이페이스가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립신이나 아밀레이스도 여기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이렇게 소화액을 만들어내는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이 관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이자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지방의 분해가 일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쓸개즙을 기억을 해야 하는데 쓸개즙은 절대 소화 효소가 아닙니다. 효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화학적 소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물질이 성질이 다른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이 화학적 소화고 소화효소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쓸개즙은 어떤 물질의 성질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간이고 쓸개입니다.
간에 붙었다, 뭐 쓸개에 붙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매우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12지장 부분이고 여기가 이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음식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지방 덩어리가 왔을 때 이 지방 덩어리 부분이 자, 이 쓸개즙이 지금 나오고 있죠. 쓸개즙이 나와서 잘 유화를 시켜서 그다음에 이 라이페이스가 자, 이 라이페이스가 나오게 됩니다. 라이페이스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볼까요? 자, 이게 지금 지방인데 라이페이스가 이것을 공격을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기름 덩어리이다 보니까 이 지금 라이페이스는 가수분해 요소입니다. 물을 더해서 분해시키는 효소라고 볼 수 있는데 워낙 지방 덩어리이다 보니 공격이 쉽지가 않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쓸개즙이 이런 식으로 친수성과 소수성을 같이 갖고 있는 물질인데 이렇게 결합을 함으로 해서 이 지금 라이페이스가 쉽게 자, 이 부분은 물과 친한 부분이다 보니 이 라이페이스가 쉽게 공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이페이스가 쉽게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바로 이 쓸개즙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다시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방이 있는데 이 쓸개즙이 유화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지방 덩어리가 잘 섞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이 쓸개즙이 한다라고 볼 수 있죠. 유화작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잘 섞여서 이 라이페이스가 공격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실 구조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게 지방 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이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때가 잘 떨어질 수 있듯이 지금 이런 지방 덩어리가 있으면 쓸개즙이 이런 친수성과 소수성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 부분에 는 소수성이 붙고 이 바깥쪽에 물이 있는 부분은 친수성이 붙어서 이렇게 물이 잘 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그럼 라이페이스가 쉽게 이 물질을 분해할 수 있게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쓸개즙이 여기에 붙는다라고 해서 지방이 달라진 건 아니죠. 다만 물과 잘 섞일 수 있게끔 이 지방 덩어리가 섞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바뀌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소화 요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라이페이스의 경우에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하는 다른 물질로 바꾸기 때문에 이것은 효소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쓸개즙은 효소가 될 수 없지만 라이페이스는 효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노글리세리드와 지방산으로 쪼개지는 것은 이 쓸개즙과 라이페이스의 합작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화작용, 쓸개즙은 바로 물과 기름이 잘 섞일 수 있게끔 친수성과 소수성을 가지고 유화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쓸개즙은 사실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다만 오랜 시간 동안 쓸개에 머물다 보니 쓸개즙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간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것이 이제 소장으로 분비가 돼서 지방을 유화시킴으로 해서 지방의 소화를 돕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쓸개즙은 절대 효소가 아니라 도와주는 유화작용을 하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녹말 단백질 지방을 통틀어서 나타낸 모식도인데 녹말은 이제 아밀레이스 말테이스가 작용한다라고 저번 시간에 말을 했었죠. 단백질은 위액에서 펩신이 나오게 되고 이자에서 트립신이 나오게 되고 장액에서 펩티데이스 두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세 효소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지방은 유일하게 이자에서 라이페이스가 나와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